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보유를 하면서 해야 될 게 임대차 계약신고, 이 계약신고는 최초하고 변경신고가 있다. 그 와중에 나는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의무임대기간 동안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주택을 이제 한참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합니다. 그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서 처분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처분한다고 하면은 임대주택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예외가 바로 양도신고하고 허가신청이라는 거고, 이 의무임대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자의적으로 말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넘겼을 때, 양도했었을 때 과태료가 3천만 원인데 두 가지 예외 규정에서 그 첫 번째가 포괄 양도 양수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 신고로 해가지고 주택을 넘기는 겁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사업자 대 사업자로 넘겨야 돼요. 왜? 포괄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신분에서 임대사업자로 신분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양도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매매계약서 작성한 후에 양도신고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왜 이번에는 주소지입니까? 처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유와 관련된 거는 물건지인데 등록하고 처분과 관련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얻는 혜택은 뭐냐면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3천만 원을 배제받을 수 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의무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준수를 안 했죠. 따라서 내가 지방세라든지 즉 취득세라든지 국세, 종부세라든지 기타 세제 혜택 받은 거는 내가 설령 포괄 양도 양수로 넘겼다 할지라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추징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양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30일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8년 등록해서 5년 있다가 넘겼다고 했었을 때 양도자의 남은 의무임대기간, 즉 3년만 채우면은 과태료는 없다. 대신에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양수 받은 날부터 의무임대기간을 별도로 기산을 해야 된다. 즉 포괄 양도 양수는 과태료를 배제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별도의 국세나 지방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별도로 각자의 입장에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아까는 포괄 양도 양수는 임대사업자 대 사업자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양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겠죠. 근데 요 사람은 비사업자, 사업자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파산됐다든지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도냈다든지 적자가 계속 된다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꼭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허가를 맡아라. 그래서 양도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령 의무임대기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과태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양도한 주택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감면받은 지방세까지 추징당하지 않아요. 아까 포괄 양도 양수는 지방세, 즉 취득세나 재산세 추징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한테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받은 거 추징해봤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지방세까지는 추징을 안 하는데 국세는 또 추징을 한대요. 국세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양도, 즉 포괄 양도 양수나 양도 허가가 아닌 일반적인 양도는 의무임대가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하면 당연히 과태료 추징, 지방세 추징, 국세 추징 당하는데 포괄 양도 양수는 과태료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하고 국세는 추징당한다. 양도 허가로 넘겼을 때는 과태료 추징 안 당하고 지방세까지 추징 안 당하지만 국세 세제 혜택은 추징당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넘겼을 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말소 사유는 물론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말소 사유에 들어갔어도 이제 말소를 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내 자의적으로 이제 말소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말소 내 마음대로 내가 말소하고 싶다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해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단기로 4년짜리로 했습니다. 한 3달 있다가 나 이거 도저히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괜히 위반 행위만 잘못하면 과태료만 내고 세제 혜택도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해가지고 가서 저 말소해 주세요. 말소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이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든지 뭐 위반 행위해서 뭐 과태료를 적용받든지 아무튼 일정 사유의 요건에 들어가야만 말소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는 말소가 불가능하다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안에 들어가야 말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소 그 사유에 해당되는데 말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제일 쌉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소는 어디에다 합니까? 처분시죠. 처분시니까 당연히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온라인상으로는 렌트홈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말소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이 넘으면 안 돼요. 무조건 과태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소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언제 바뀌어야 돼요? 한 달 전에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의지에 따라서 말소를 할 수 있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분양받은 경우 근데 내가 이걸 전매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임대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잔금을 안 치른 상태야. 그때는 나는 임대가 개시가 안 됐죠. 설령 1개월이 경과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소해도 전혀 과태료는 없습니다. 왜? 임대가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해도 과태료 없이 넘길 수 있고 말소할 수 있고 양도 허가를 받아 했을 때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아까 자동 말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거는 양도 허가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득하고 처분은 주소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의 주소지, 임대사업자의 보유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계약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요거는 주택 소재지로 가는 거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시, 뭐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는 시청, 그 다음에 군 단위는 군청에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어떻게 돼요? 구청에서 하시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들은 시청에서 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봤는데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를 때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싼 과태료입니다. 말소신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에서 9번까지 해당됐을 때 말소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말소신고 안 하면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그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두 번째,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택당 3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임대기간이 아니고 의무임대기간입니다. 의무자가 빠졌네요. 대신에 의무임대기간 내 과태료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케이스 아까 두 가지 포괄 양도 양수, 양도 허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 기간 동안에 종전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해야 된다. 요거는 2019년 10월 24일 이후로 이렇게
위반 건수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돼서 과태료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등을 거절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금 그렇죠. 거절할 수 있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극한 상황에서만 임대차 계약을 내가 거절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거절하면 그것도 과태료를 내래요. 너무 조금 이렇게 그거예요. 민간임대주택법이 임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포커스 자체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한테 맞춰졌습니다. 과태료도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임차인이 이런 사유에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투서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이것도 500, 700,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임대차 계약 신고,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 아니면 체결한 날 아니면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요거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된다. 그리고 1차, 2차, 3차가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지, 안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주택법상.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가지고 얘가 주거로 쓰고 그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뿐입니다. 원래부터 주택은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해서 열어줬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걸 주택으로 쓴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 임대로, 주거로 쓰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과태료를 500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과태료 규정이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